자, 9번 보자. 자, 요거 이제 한 문제만 하고 칠판 좀 지우고 갈게요. 자, 9번 문제는 일단 직선이 3개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좀 심플한 게, 자, 조건을 명확하게 구분 줬어요. L이랑 M은 수직이래요. 자, 그럼 우리가 수직이라는 것 역시 기울기랑 관련이 있다는 거 맞아요? 왜냐면 수직하면 우리 기울기의 곱. 자, 기울기의 곱이 몇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L과 M은 평행이래요. 아, 얘는 평행하구나. 그럼 평행도 역시 일단 관련은 뭐랑 있냐면 기울기랑 있죠. 평행하면 기울기 같고 y점이 다르다니까 아, 얘는 기울기 같다. 야. 기울기 같다. 그럼 내가 일단 문제를 풀어볼 때 일단 이렇게 하면 좀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냥 기울기를 구해보자. 그럼 기울기 가지고 뭐 미지수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럼 L부터 구할게요. 자, 글씨 예쁘게 쓰자. 자, L의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L은 자, y는으로 정리해서 x의 개수를 읽어보면 되니까 a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m의 기울기도 찾죠. m의 기울기. 자, 땡땡으로 처리할게요. 자, m의 기울기 역시 y는으로 정리해서 찾아보면 마이너스 b분의 4다.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n의 기울기 였다 쓰자. n의 기울기. 붙였을까? 자, n의 기울기다. 으악! 다시 쓸게요. n의 기울기. 자, 그럼 n의 기울기는 지금 뭐냐면 마찬가지 y는 얘니까 얘는 b-3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합시다. L이랑 m은 수직하대. 그럼 얘네 곱해서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네 곱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는 결국 야, 이거 뭐 암산도 가능하겠다. a, b는 몇이에요? 4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L과 M. 얘랑 얘는 평행하거든? 그럼 얘네들이 같다는 소리네? 그럼 얘도 이제 암산하면 되겠다. 아, A랑 B 빼기 3이랑 같대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뭐 직선의 방정식 문제인 줄 알고 보니까 연립방정식 문제도 얘 풀라는 소리죠. 그럼 이제 갖다 대입을 하죠, 그냥. 자, 대입을 해라. 그럼 A 대신에 B가 들어가니까 얘는 자, B제곱 마이너스 3B 빼기 4는 0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이제 쓸모없는 거 지우죠. 자, 그럼 얘를 갖다 풀어주면 B라는 애는 결국 여기서 인수분해해서 바로 풀게요. 4거나 아니면 B라는 애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B가 4니까 여기 대입해보면 A는 1이네.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A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4겠죠. 근데 문제에서 찾는 게 어차피 제곱합이라서 상관없겠다. 자, 그럼 답을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이나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이나 똑같죠. 자, 답을 그래서 뭐라고 한다? 17이다.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9번까지 풀었고, 자, 칠판이 너무 더러워요. 자, 한 판 지우고 그 다음 문제 이어서 풀게요. 자, 이제 우리 10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일단 문제를 읽어보죠. 자, 10번 문제 일단 좌표평면 위에 마름모라는 도형이 있대요. 자, 마름모가 있는데 자, A점이랑 C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 자, 뭐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돼 있다라고 써져 있어요. 자, 그럼 뒤에 이제 그래프를 볼 건데 자,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써져 있죠. 일단 이 A라는 애가 몇 컴마 몇이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1,3이래요. 자, 여기 1,3. 그 다음에 여기서 C라는 애가 지금 몇 컴마 몇이냐면 5,1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얘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를 할 거냐면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요 도형 자체가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아, 얘가 일단 마름모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해는 했어. 그럼 문제인은 여기까지 됐고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결국 직선 L의 방정식이죠. 그럼 내가 이제 직선 L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대각선을 통과하는 애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어쨌든 얘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그러면 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관점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직선의 방정식 일단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직선을 구할 때 기울기라는 애를 알고 자, 기울기 그 다음 기울기와 나머지 한 점이라는 애를 알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어떤 조건도 있었냐면 내가 기울기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한 점이랑 한 점, 즉 두 점이 주어져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관점은 기울기랑 한 점을 알던가 아니면 두 점을 알 때 구할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얘네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이제 문제를 쫙 풀 건데 일단 얘 조건을 살펴봤더니 얘 조건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좌표만 두 개 떨렁 줬어요. 그럼 결국 여러분이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조건을 하나 주긴 줬었지. 뭐냐면 사각형 지금 ABCD 이 사각형 ABCD라는 애가 뭐라고 했냐면 얘가 마름모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마름모라는 도형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자, 마름모는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두 가지 배웠죠. 다시 우리 정의라는 거 배웠죠. 자, 마름모의 정의는 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고 아마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텐데 얘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애니까 결국 얘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이었구나. 같은 사각형이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의 성질을 내가 파악을 해본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성질이 있겠지만 우리 중학교 때 가장 중요하게 배웠던 거 뭐냐면 마름모라는 애를 이렇게 내가 이었어. 대각선을 이었어.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도 대각선이 이어진 상황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 대각선의 교점은 반드시 수직한다라는 성질을 알았죠. 그래서 결국 얘는 대각선을 이으면 이 대각선들이 각각 어떤 성질을 갖냐면 수직하면서 그 다음에 이등분하는 성질을 알았어요. 그럼 결국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는 건 미지수 두 개를 알아내는 건데 여기서 수직이랑 이등분이라는 조건 두 개가 나왔죠. 그럼 우리가 이제 수직과 이등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 자, 수직이라는 걸 언제 배웠냐면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자, 이 직선이랑 이 직선이 수직한 관계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직선이 수직한 관계면 우리가 뭐를 찾아낼 수 있다고 했냐면 기울기라는 애를 두 개를 곱했을 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를 찾을 수 있었죠. 그럼 결국 이거거든. 자, 내가 여기 있는 애 A, 여기 있는 애 C인데 얘네들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구할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의 이제 기울기를 구해. 그러면 결국 자, AC의 기울기를 구해요. 자, 그럼 AC의 기울기라는 거는 5에서 1 빼니까 4고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빼니까 마이너스 2겠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다. 자, 그럼 약분하면 결국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구한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는 여기서 빨강 직선이죠. 맞나요? 그런데 내가 찾고 있는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그러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니까 결국 그럼 얘는 기울기를 구해봤을 때 이 기울기가 몇이 되겠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 점을 찾고 싶은데 우리 아직 조건 하나 안 썼잖아. 뭐 안 썼냐면 2등분이라는 조건 안 썼거든? 그러면 2등분이라는 조건은 자, 우리 이제 평면접해서 내분과 외분을 배웠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길이와 여기 있는 길이가 같다라는 거고 자, 그럼 얘는 이제 얘 길이부터 여기 길이까지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1이죠. 그럼 이 점 자체는 1대 1 내분점이니까 즉 얘는 중점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중점 구하는 건 쉬우니까 바로 구하죠. x끼리 더한 다음 2로 나눠요. 그럼 여기가 3이고 그 다음 y끼리 더하고 2로 나누면 몇이야? 2지.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한 점 두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기울기 2짜리고 결국 한 점을 구해봤더니 얘가 몇이다? 3,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지우고 우리 답만 쓰면 되겠죠. 자, 이쪽 지웁시다. 자, 그럼 이제 내가 답을 어떻게 내냐면 결국 자,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y는 자, 직선의 기울기가 2 자, 그리고 한 점이 지금 x-3에 플러스 2였어요. 이렇게. 자, 그럼 얘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만 해주면 되니까 2x고 마이너스 6에 플러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내가 이제 찾고자 하는 방정식이 얘였는데 자, 문제에서 보니까 정리가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정리만 한 번 더 합시다. 자, 그럼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 내가 찾아주는 a 값은 자, y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상수항이 b인가요? 네, 상수항이 b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결국 내가 원하는 답이라는 것은 두 개를 곱해버리면 되니까 a, b는 4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우리가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아까 마름모라는 애의 정의랑 성질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문제 푸는 키가 뭐였냐면 중학교 도형을 아냐 모르냐였어요. 어쨌든. 됐나요? 자, 그러면 어쨌든 10번까지 했으니까 바로 넘어가서 11번까지 해볼게요. 자, 11번도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뭐라고 써져 있냐면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있대요. A, B, C. 근데 삼각형이 있으니까 일단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까? 자, 좌표 평면이 있고 여기서 자, A랑 B랑 C가 있으니까 하나씩 찍어볼게요. 일단 2,2부터 찍어보자. 2,1이다. 자, 그럼 여기가 지금 B라고 쓰고 2,1이다. 이렇게 찍으면 되고 그 다음 3,0은 여기가 A죠. 그럼 얘가 3,0이다. A 아니네? C네? 됐나요? 그 다음 A라는 애가 5,3이니까 좀 위에 있겠죠. 여기 이쪽에 그리자. A가 5,3이다. 자, 근데 이렇게 써져 있는데 문제에서 이제 삼각형 A, B, C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삼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A, B, C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OC를 움직이는 점 D가 있대요. 자, 그럼 OC를 움직이는 거니까 OC는 여기부터 얘가 원점이죠.
O부터 C까지니까 여기 지금 X축 위에 있는 어떤 점 D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D라는 애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뭐 대충 찍어서 뭐 여기 있다라고 생각할게요. 얘가 D다. 자, 그럼 이렇게 D가 있는 상황에서 누구랑 누구의 넓이가 같다라고 했냐면 삼각형 ABC. 자, 그럼 얘는 색깔 구분을 하면 얘는 노란색이야, 지금.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삼각형 ADC는 내가 그려보면 ADC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ADC니까 결국 얘는 내가 빨강색이라고 해볼까요? 빨강색. 그러면 얘는 이제 넓이를 내가 그려볼 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죠? 맞나요? 근데 얘네들의 넓이가 어떻게 됐다고 했냐면 넓이가 같았대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보자, 얘들아. 지금 노란색 넓이랑 노란색 그리고 뭐가 같은 거냐면 빨강색의 넓이가 같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넓이가 같다라고 해놓고 딱 보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니까 자, 얘네들은 지금 뭔가의 변을 공유하고 있죠. 내가 지금 A랑 C라는 애가 지금 둘 다 얘네들의 밑변으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 아, 그럼 A, C는 지금 뭐라고 쓰면 되냐면 공통변이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즉 내가 얘네들을 밑변이라고 본다면 얘네들의 넓이가 같은 상황이 일어나려면 자, 밑변이 같은 상황이니까 결국 뭐가 같으면 되겠어요? 그쵸? 높이가 같으면 되겠죠. 아, 그러면 얘는 높이가 같다로 결국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높이라는 건 일단 노란색 입장에서 보면 얘를 밑변으로 우리가 이렇게 봤으니까 높이라는 거는 여기 점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올린 거겠죠. 결국 이런 느낌이야. 자, 이렇게 여기 수직거리가 지금 높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뭘 배웠냐면 이런 걸 배웠어. 이거 다시 이제 중학교 내용인데 봐봐. 내가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얘랑 평행한 직선을 위에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평행.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이뤄주면 자, 내가 삼각형을 그려줄 건데 밑변을 여기부터 여기로 자르고 이런 삼각형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노란색.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삼각형 역시 그려줄 건데 밑변이 똑같은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길게 뻗었어요. 그럼 얘는 지금 내가 넓이를 비교했을 때 이 노란색 삼각형과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겠죠. 왜냐면 지금 밑변이 같은 상황이야, 밑변. 근데 얘가 평행하니까 지금 뭐가 같은 거예요? 높이도 같은 상황이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정확히 이 상황이라는 거 이해돼요? 왜냐면 밑변이 같다며. 그럼 높이가 같으려면 결국 누구랑 평행해야 되냐면 자, A랑 C를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됐나요? 근데 마찬가지 B랑 D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B랑 D를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얘랑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평행인 상황에 놓여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가 여기 있는 노란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이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럼 이제 끝났지. 지금 내가 이 D라는 점을 찾아주고 싶은 건데 이 D는 그러면 내가 좌표를 모르니까 그냥 얘를 x, 0이다 이렇게 놓을게요. x축 위의 점이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지우고 자, 내가 결국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얘랑 평행하대. 자, 평행이야. 자, 평행이면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배우고 우리 고등학교 때도 배웠지만 뭐가 같은 거냐면 기울기가 같은 거죠. 자, 얘는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y 절편은 다르다로 가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y 절편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지금 기울기 같다라만 보면 자, 기울기 구하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x끼리 빼고 y끼리 빼는 거잖아요. 결국 얘는 x-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 y끼리 빼면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나 아니면 이렇게 빼고 이렇게 빼나 똑같죠. 방향만 맞추면 되니까 얘는 2분의 3이고 얘네들이 같다 이렇게 놓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올라와서 계산을 하죠. 그럼 이렇게 곱하니까 -2는 3x-6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내가 결국 x라는 애를 계산을 해주면 x라는 애가 3분의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내가 이제 찾은 건 뭐냐면 x가 3분의 4니까 d라는 점의 좌표가 얘가 3분의 4,0이라는 것까지 안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찾는 게 그게 아니야. A, D의 기울기를 찾는 거거든. 그럼 A라는 애는 일단 좌표가 뭐냐면 여기 있죠. A는 5,3. 그 다음 D는 내가 방금 구했으니까 3분의 4,0이라는 걸 알았어. 자, 그럼 여기다 쓰자. 자, A라는 애가 5,3이고 그 다음에 D라는 애는 내가 방금 구했어요. 3분의 4,0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죠. 마찬가지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자, 기울기는 색깔 바꾸자. 자, 기울기라는 애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빼나 이렇게 빼나 똑같아요. 자, 그래서 3분의 15에서 3분의 4 빼니까 3분의 11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고 자, 결국 얘 숫자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11분의 9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얘를 답을 내는 건 어렵지 않은데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할 건 이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우리 평행선과 넓이라는 단어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평행한 직선이 있을 때 이 삼각형과 같은 넓이를 가진 삼각형을 어떻게 찾아줄 수 있냐면 밑변이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높이가 같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 상황 자체를 결국 여기다 적용할 수 있냐가 어쨌든 문제 푸는 포인트가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걸 배우지만 중학교 거랑 완전하게 독립된 개념이 아니죠. 우리 중학교 내용을 계속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시험을 보기 전에 중학교 내용 때문에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차라리 고등학교 거는 뭐 공부 안 해서 틀렸다 이러면 억울하진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원이 나왔어요. 자, 우리 여러분은 일단 시험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일단 원을 나타낸다는 것까지는 알겠죠? 자, 우리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애는 중심이 몇 컴마 몇이냐면 0,0이고, 그 다음 반지름이 양의 제곱근이니까 반지름이라는 애는 뭐가 나오냐면, 자,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죠. 그럼 우리가 일단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야. 아, 그러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내가 원을 그린다는 소리는 반지름 2짜리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서 이 노란색이 x제곱 y제곱이 4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네. 자, 루트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대요. 그럼 이 직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얘가 양의 실수래. 그러면 루트 2라는 애도 양수, 얘도 양수니까 결국 접하려면 어떤 느낌으로 가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죠. 여기서 접한다.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사실, 자, 우리가 접한다라는 게 나오면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접한다라는 게 나오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많이 쓰는데, 사실 얘는 그럴 필요도 없는 게 우리 중학도형으로 한번 특수각을 이용해 볼게요. 봐봐. 특수각이 아니라, 자, 우리가 도형을 한번 이용해 볼 건데 이렇게 가자. 자, 일단 여기 있는 애는 분명히 90도거든. 맞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접점이잖아요. 그럼 얘가 접점이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어도 얘는 몇 도냐면 90도가 나요. 자,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이죠. 얘도 90도.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자. 아이고. 자, 그럼 얘는 이제 반지름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분명히 2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지금 얘는 y절편이 몇이냐면 y는 루트 2x 플러스 k니까 y절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k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얘는 x절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인데 x절편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구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k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 얘는 결국 뭐 하면 되냐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내가 뭘 구하면 되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빗변의 길이를 이렇게 구해보면 되겠죠. 자, 그럼 구해볼게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얘의 제곱이니까 2분의 k의 제곱, 그 다음에 높이의 제곱이니까 k의 제곱이고 거기에다 루트를 싹 씌워주면 내가 원하는 길이가 나오겠죠. 됐나요? 그럼 얘는 이제 계산했을 때 루트 2분의 3이니까 아, 얘는 유리화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쓰죠. 아, 이렇게 된다. 됐나요? 그래서 내가 찾고 있던 빨강색 길이는 루트 2분의 루트 3의 k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뭘 느낄 수 있냐면 여기서 우리가 직각이 2개 나왔으니까 뭐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배우기도 했는데 그냥 이거 느끼면 되죠.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자, 다시.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이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봤을 때는 넓이가 이렇게 표현돼요. 자, 넓이라는 애가 지금 얘가 길이로 표현되려면 자,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되니까 어쨌든 루트 2분의 k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하면 역시 걔가 뭐냐면 얘랑 얘 곱했을 때도 얘를 밑변 얘를 높이로 보면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자, 얘랑 같은 게 뭐냐면 루트 2분의 루트 3의 2배 한 거에 k다 이렇게 같아질 거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서 루트 2 루트 2 없어지고 k도 없어지면 되니까 결국 k라는 애는 뭐가 나온다? 2 루트 3이 나오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도 괜찮은데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이 이렇게 도형을 읽어 나가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되죠. 우리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필요하죠. 자, 그래서 12번까지 풀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제 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것도 원의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일단 좀 헷갈리니까 자, 천천히 한번 해보죠. 자, 13번은 일단 이렇게 써져 있어요. Y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얘가 있대요. 자, 얘 자체는 일단 여러분이 원의 방정식이구나를 느꼈으면 좋겠네. 그럼 얘는 원의 방정식인데 지금 중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뭔지도 모르죠. 그래서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일단 식을 한번 바꿔놓고 시작을 하죠. 자, 그럼 식을 바꿔놓으면 얘는 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x-2의 제곱,
그 다음 y쪽을 만들어주면 플러스에 y-1의 전체 제곱. 자, 그 다음 k 이렇게 넘기면서 계산해주면 되니까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구조를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얘는 자, 결국 중심이라는 애가 2,1이 될 거고, 그다음 반지름이라는 애는 얘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아, 반지름이라는 애는 루트에 자, 5-k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y축과는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런 느낌이야. 자, 내가 자, x축은 잘 모르겠고 y축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제 원이 어떤 형태로 나와야 되냐면 분명히 원은 뭐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으악! 자, 원이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제 내가 잘 봤더니 아, 여기 있는 점이랑 여기 있는 점에서 잘 만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볼까 일단? 자, 원의 중심은 일단 여기 있을 거고 얘가 2,1이라는 사실까지 알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행동이 뭐냐면 문제에서 더 주어진 게 요거예요. ACB라는 애가 90도다. 자, 그럼 얘가 지금 C가 된 거고 그 다음 얘가 A가 된 거고 얘가 B가 된 거죠. 됐나요? 그럼 ACB라는 애가 결국 90이라는 소리는 자, 삼각형을 만들어 볼 건데 자,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삼각형. 자, 근데 얘가 기분 좋게 여기가 몇 도란 소리예요? 여기가 90도란 소리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파악할 수 있겠죠.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원 입장에서 뭐냐면 반지름이니까 내가 반지름 일단 R이라고 쓸게요. 여기 구해놓긴 했지만 어차피 문자라서. 자, 마찬가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반지름이라 R이죠. 그럼 얘가 R인데 직각 삼각형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자, 특수각이죠. 1대 1대 루트 2죠. 그래서 아, 여기는 루트 2의 R이겠구나. 자,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게 뭐냐면 얘들아, 얘는 지금 X축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수직 거리는 몇이 될 거냐면 C라는 점의 X 좌표가 되겠죠. 그래서 아, 여기가 2가 되겠구나. 자, 그럼 우리가 도형을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랑 했던 거랑 비슷한데 자, 직각 삼각형에서 직각이 두 개 나왔네? 됐어요? 그러면 내가 넓이라는 입장을 봤을 때 아, 얘를 넓이라는 입장에서 관찰을 했을 때는 얘랑 얘를 곱해도 일단 넓이죠. 자,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야 되지만 R제곱도 넓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를 곱해도 넓이니까 얘가 2루트 2R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R이라는 애는 자, R 약분하면 되니까 2루트 2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 찾는 2루트 2 여기 R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 있는 A, B의 길이는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쓸게요. 아, 그러면 A, B의 길이라는 애는 루트 2의 R이었으니까 여기다 루트 2 곱하면 되니까 4겠죠, 결국. 됐나요? 그 다음에 K라는 값은 자, 원래 반지름을 대변하는 값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반지름을 지금 2루트 2라고 구해놨으니까 여기 2루트 2라고 쓰고 이렇게 자, 여기서 여기까지 방정식을 풉시다. 그럼 방정식을 풀었을 때 제곱해버리면 되겠죠? 그럼 제곱하면 여기서 5-K라는 값이 8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결론적으로 K는 몇이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내가 A, B라는 값도 구했고 K라는 값도 구했으니까 이제 각각을 계산만 하면 되겠죠? 자, 두 개 더했으니까 답이 4번 이렇게 나오겠네. 됐나요? 자, 이게 좀 어려운 문제긴 했지만 사실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놓고 보면 우리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그대로 흘러가는 거니까 어쨌든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라이브 때 할 거 쭉 넘어가서 14번을 합시다. 14번, 15번을 합시다. 자, 지울게요. 자, 우리 15번 문제는 일단 자, 굉장히 길죠. 그리고 넘기면 도형도 굉장히 지저분해. 자, 근데 이렇게 봅시다. 일단 내가 구하는 걸 먼저 봤는데 자, 여기 있는 요 값을 구하는 거예요. 두 개 곱하래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제 형태를 봤는데 일단 자, 주어진 조건부터 하나 씁시다. 직선 L의 방정식을 문제에서 이렇게 떨렁 줬어요.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직선 L이라는 애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지우고 표현을 해보자. 자, 넘겨. 그러니까 직선 L이 여기 있는데 얘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써져 있대요. 됐나요? 그 다음에 L1이랑 L2라는 애가 있는데 앞에서 문제 읽어보니까 L에 평행한 직선을 L1, L2라고 한대요.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우리 아까 했지만 평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여러분의 사고에서는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기울기 같다가 생각나는 게 맞아요. 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같다. 하지만 기울기 같다만 생각나면 안 되죠. 우리가 평행이라는 건 정확하게 기울기도 같지만 뭐는 달라야 돼요? Y 절편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Y 절편은 같지 않은 놈이야, 결국.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 있는 이 직선, 여기 있는 이 직선, 여기 있는 이 직선 자체가 싹 다 기울기는 같은 거니까 결국 직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직선의 입장에서 여기 앞에 두 개는 같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내가 이제 얘를 이렇게 써보면 되겠네. 아, 그럼 얘는 평행하니까 ax 플러스 by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모르니까 내가 그냥 m1은 0이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얘는 평행하니까 식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m1은 나도 몰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L2라는 애도 지금 평행하다 했으니까 얘가 그럼 ax by m2가 0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이 직선이랑 이 큰 원이랑 접했거든? 그럼 이 큰 원의 반지름을 좀 보면 자, 이 큰 원은 반지름이 몇이라고 써져 있죠? 반지름이 8이라고 써져 있어요. 즉 반지름의 제곱이 8이죠, 정확하게. 그러면 얘는 자, 표현을 해보면 원점부터 여기 접점까지 길이가 루트 8이구나. 됐나요?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접점까지 길이가 루트 8이겠죠. 자, 그럼 내가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접했어. 그럼 원의 방정식 단원에서 접한다가 나오면 대부분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해결하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쉽게 풀리니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 있는 요 직선과 자, 노란색 직선. 노란색으로 보이나? 자, 노란색 직선. 그 다음 여기서 요 빨간색 직선은 분명히 이 큰 원이랑 접해 있어요. 이 큰 원. 맞니? 근데 내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요 하얀색 직선 보이죠? 요 하얀색 직선 L은 누구랑 접해 있냐면 조그만한 원이랑 접해 있거든? 그럼 이제 조그만한 원의 반지름도 좀 필요하겠네? 그래서 내가 조그만한 원의 반지름을 볼게요. 그럼 조그만한 원은 반지름이 1이야. 그래서 얘는 1이니까 그럼 그대로 갖다 쓰자. 여기 1이래. 자, 그럼 내가 결국 공식을 몇 번 쓰면 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쓰면 돼요. 자, 써볼게요. 각각 일단. 자, L부터 쓰자. 그럼 L이라는 애는 지금 자,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은 0이고 자, 내가 쓰고 싶은 애는 즉 원의 중심까지의 좌표인데 원의 중심은 지금 0,0이에요. 자, 그랬을 때 반지름이 몇이 나와야 되냐면 반지름이 1이 나와야 되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식을 적용합시다. 자, 내가 공식을 적용해보면 자, 루트에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자, 0 들어가니까 결국 위에 분자는 1 나오겠죠. 근데 걔 자체가 지금 반지름이라고 하셨으니까 반지름이 1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얘 그냥 갖다 풀면 뭐가 나오냐면 얘는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다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L은 이제 쓴 거 같으니까 지울게요. 자, L 지우고 자, 그럼 이제 L1이랑 L2에 대해서 써볼 건데 자, L1 먼저 써보자. 자, L1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들아 여기서 M1이랑 이 M2라는 거는 사실 뭐만 다르냐면 부호만 다르겠죠. 왜냐면 똑같은 직선이에요. 접선이에요. 접선. 똑같이 한 원에 대한 접선이니까 분명히 얘랑 얘는 부호만 다르겠죠. 자,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공식 써볼게요. 자, L1을 써보면 일단 이렇게 써져 있어. AX, BY, M1이 0이다. 자, 얘랑 내가 마찬가지로 0,0을 쓸 건데 자, 이번에는 반지름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 반지름이 루트 8이 나와야 돼. 자, 그럼 공식을 쓸게요. 얘가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까지 이렇게 나오고 자, 마찬가지 00이니까 여기 절대값 m1이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나요? 근데 얘가 루트 8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우리 아까 구해봤지만 여기 있는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도 1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내가 결론적으로 절대값 m1이라는 애는 루트 8이니까 m1이 2루트 2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루트 2인데 당연히 위에 있는 애가 2루트 2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어. 힘들다. 자, 쓰자 그러면. 자, ax 플러스 by. 자, 얘는 분명히 양수 쪽에 있는 애니까 뭐가 되겠다? 2루트 2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애는 그러면 음수 쪽에 있는 애니까 식을 썼을 때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2루트 2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찾는 게 이거예요. 얘네들 대입한 값을 찾으래. 근데 x1, x2는 어디 있냐면 여기 직선 위에 있죠. 이렇게. 그럼 이 x1, x2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 식을 표현해보면 자,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자. 자, 식을 표현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자. 자, 결국 ax1, by1 플러스 2루트 2는 0이다 이렇게 나오고 자, 내가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형태로 바꾸고 싶으니까 자, 형태 변형을 하면 ax1, by1 플러스 2는 자, 넘겨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 요 밑에 있는 애도 변형해 줄게요. 그럼 얘도 변형해주면 여기 x2랑 y2가 있죠. 자, 마찬가지 대입하자. 그러면 ax2, by2
그 다음에 넘기면서 플러스 1을 주고 2루트 2에 더하기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문제에서 이제 얘랑 얘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숫자들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이제 곱하기만 하면 되고 사실 합차 구조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답을 바로 쓰죠. 그럼 얘는 답을 자 계산을 해봤더니 자 1-8이죠.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힘든 과정이었지만 좀 복잡했죠. 그리고 근데 사실 여기서 묻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 야, 니네 접선에 대한 성질 알아? 랑 접선이라는 게 있을 때 거기에 y 절편 같은 거 구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공식만 여러 번 쓰면 되니까 사실 어렵긴 하지만 뭐 아이디어 자체가 엄청 어렵다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계산이라는 게 좀 복잡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마 객관식은 다 끝난 것 같으니까 자 서술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자, 서술형 1번 자체는 가볍죠.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3에서 5 사이라는 범위가 나와 있죠. 자, 일단 x값이 제한이 더 걸려 있는 거고 자, 그런데 부등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부등식 자체가 자, 요 멘트가 이제 좀 중요한데 항상 성립하도록 한다라는 말이죠. 자, 그럼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이거를 식으로 풀어 나간다는 사실은 좀 어려워요. 좀 복잡하거든요. 계산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 부등식 자체를 물론 식으로 보는 것도 괜찮지만 얘를 자,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래프다. 그럼 얘는 일단 분명히 몇 차 함수라고 얘기하면 2차 함수죠. 그리고 우리가 얘를 지금 뒤에 문자가 있긴 하지만 완전 제곱식 꼴로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 바꿔볼게. 자, x 4제곱이 아니지. x제곱. 그 다음에 그때 다 갖다 쓰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있네. 자, 그럼 얘는 플러스 4 마이너스 4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쓰죠. 여기다 플러스 4랑 마이너스 4를 하면 된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이렇게 세 항이 묶여서 지금 뭐가 될 거냐면 x-2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뒤에 숫자 계산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몇이 되는 거냐면 자, 꼭지점의 좌표는 얘가 2,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얘들아.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같아도 된대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3이랑 5 사이잖아요. 자, 그럼 그래프의 대강의 형태를 그렸을 때 이런 느낌인데 자, 좌표 평면 그려놓고 자, 내가 2라는 애에다가 먼저 점을 찍어 볼게요. 그럼 2라는 애는 지금 자, 꼭지점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여기 있는 요 뒤에 y좌표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그냥 여기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할게. 작게 그릴게. 근데 범위를 어떻게 줬냐면 문제에서 범위를 3이랑 5 사이다라고 줬잖아요. 그럼 3은 어디 있냐면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5는 여기까지니까 요만큼이 살아남겠죠. 즉 내가 찾고 있는 건 여기서 요 조그만한 그래프만 살린 그래프에서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이만큼만 살아남은 상황에서 얘를 점점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가장 큰 값이 0보다 작았을 때 항상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프 다시 그려보면 자, 내가 3이라는 애랑 5라는 애랑 2라는 애가 있는데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된다고요. 그러면 2가 여기 있을 텐데 자, 그럼 얘를 통해서 그래프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런 느낌.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자, 3이라는 애를 딱 봤을 때 3에서의 함수값이 여기고 그 다음 5에서의 함수값이 여기잖아요. 그럼 얘는 이 2차 부등식의 지금 함수 형태를 봤더니 이 함수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죠. 밑에 있죠. 그럼 즉 어디만 보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해 보니까 즉 최대값만 보면 돼. 최대값을 본다. 그럼 이 최대값을 비교했을 때는 일단 내가 얘를 자, 이 함수 자체를 내가 fx라고 이렇게 놔버리면 어디를 비교하면 최대값이 나오냐면 x에 5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죠. 그럼 최대값 자체가 지금 f의 5죠. 근데 이 f의 5라는 애가 조금만 커버리면 0보다 커버리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0보다 작아야 되고 문제에서 같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등호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식으로서 그냥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뭐를 가겠다? 그래프를 가겠다. 자, 그럼 이제 지우고 계산 먼저 해볼게요. 자, 지우자.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5를 대입한 값을 계산할 거니까 자, 대입하죠. 그러면 대입해보면 25, 그 다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k 플러스 3이다. 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여기서 계산하면 5고 3이니까 8이에요. 그럼 8이고 이렇게 되고 얘가 4k다 이렇게 되죠.
자, 부등식의 양변을 나눌 때는 부호가 중요한데 얘는 양수니까 상관이 없죠. 결국 K라는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고, 자,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답을 쓸 때는 답을 뭐라고 쓰면 돼요? 2다 이렇게 쓰면 되죠. 됐나요? 자, 그래서 서술형 1번은 우리가 그래프를 잘 그릴 수 있나 없나 해서 문제를 맞추는 판단이 섰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1번 됐으니까 자, 2번을 풀어보죠. 자, 칠판 지우고. 자, 2번은 문제 읽어보면 일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게 길죠. 자, 읽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의 모양이 있대. 아, 얘 직사각형이구나. 그리고 여기 2라는 애 길이 있고, 자, 각도가 있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뒤에 쭉 읽어봤더니 얘를 이렇게 접어버렸대요. 그래서 C라는 애 접어서 C'으로 갔는데, 자, 내가 결국 찾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즉 이 BD라는 애의 길이 요만큼 보이죠? 요 직선에서부터 누구까지의 길이냐면, 자, 잘 보이지도 않지만 여기서 C'이라는 요 길이를 찾으래요. 됐나요? 자, 일단 문제를 딱 읽어봤더니 거리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내가 직선이랑 점이라는 애의 거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직선과 점이라는 애의 거리를 찾는 건 우리 배웠지. 뭐 했었어요? 자, 우리 이름을 붙일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라는 게 있었죠. 자, 그럼 생각을 이렇게 하면 돼. 결국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얘의 직선의 방정식을 찾고, 그 다음에 얘 점의 뭐를 알면 돼요? 얘 점의 좌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얘 거리를 구하는 거 쉽잖아요. 그냥 계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얘를 접었대, 얘들아. 그러면 자, 선생님이 여기다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다시. 자, 이렇게. 자, 여기가 길이가 2고 여기가 30도야. 근데 얘를 이렇게 획 접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생긴 느낌이 하나 더 나온 거죠. 그럼 얘는 분명히 얘를 이렇게 접어버렸으니까 얘랑 얘는 합동이야. 그럼 합동이니까 여기 길이가 일단 2가 된다는 것까진 괜찮네. 얘를 이렇게 엎었으니까.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30도고 얘도 합동이었으니까 여기도 30도 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결국 좌표를 찾는 거니까 내가 좌표 평면을 이렇게 이쪽이 원점이 오게 놔버릴게요. 자, 이 점이 B예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삼각형을 주목할 건데 어떤 삼각형을 주목할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파란색 삼각형을 보자. 이렇게. 그럼 얘들아, 이 파란색 삼각형은 자, 확대를 해서 이쪽에다 다시 그릴 건데, 자, 그리자. 자, 파란색 삼각형 일단 여기가 60도인 거 맞니? 30도 더하기 30도? 그다음 여기 길이 2거든? 근데 이런 상황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배웠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삼각 비할 때 많이 배웠어요. 얘는 길이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특수각이 주어졌죠. 그럼 우리가 나머지 싹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길이도. 자, 구해보자. 자, 얘는 B를 오랜만에 써보면 이런 느낌이죠. 60도 쪽이 1이고 가장 긴 애가 2고 여기가 루트 3이다.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이거 B기 때문에 선생님 동그라미 쳤어요. 1대 2대 루트 3이에요. 자, 그럼 여기 전체 길이는 1대일 거고 여기는 루트 3이겠죠. 그럼 결국 여기서 여기 점의 좌표가 지금 C를 옮겼을 때 점이니까 얘가 C'인데 이 C'이 지금 좌표 평면에 얘가 0,0이에요. 됐나요? 그럼 결국 여기 점의 좌표는 뭐가 되겠다? 1,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싹 지우고 점의 좌표 찾았어. 점의 좌표 찾았어. 자, 하자. 자, 점의 좌표가 1, 루트 3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만 찾으면 되는데 이것도 쉬워. 내가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얘를 원점으로 놨잖아요. B라는 애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결국 기울기만 찾으면 되거든. 근데 기울기를 잘 생각해보니까 이거 직사각형이라고 했거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2래요.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 4죠. 그럼 기울기를 나타냈을 때 얘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2분의 4가 나올 거고, 자, 약분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약분을 해보면 2가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여기서 얘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x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다 놓여졌죠. 직선도 찾았고 점의 좌표도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 공식을 씁시다. 자, 일로 와서 자, 직선은 2x-y는 0이랑 그 다음에 1, 루트 3까지의 거리를 찾는 거죠. 자, 공식 계산합시다. 그럼 거리 D는 예제곱의 루트죠. 자, 공식이니까 빨리 가죠. 루트 5분의. 자, 그 다음에 1, 루트 3을 이렇게 차례대로 넣으면 되니까 2 빼기 루트 3이다. 이렇게. 자, 절대값. 근데 얘는 2 마이너스 루트 3은 어차피 루트 3은 1.7 땡땡땡 숫자니까 얘가 양수죠. 그래서 절대값을 빼버려도 똑같으니까 자, 빼자.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없애죠. 자, 그럼 이제 얘를 계산만 하면 되니까 자, 계산을 빨리 하죠. 이쪽으로 끌고 와서 계산하자. 자, 그럼 얘는 유리화를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5분의 자, 2루트 5
마이너스 루트 15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자 얘를 분리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5분의 2 루트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의 루트 15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내가 A랑 B만 찾아주면 되니까 다 했죠. 자 A 구합시다. 그럼 A라는 애는 5분의 2고 그 다음 B라는 애는 자 부호 잘 봐야 돼요. 얘 마이너스 B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B라는 애는 5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럼 문제에서 이제 두 개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자 100 곱하기 25분의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없어지니까 4죠. 곱하니까 8이 되겠네. 즉 계산한 결과값이 뭐가 되면 되겠다? 8이 되면 되겠죠. 자 이제 서술형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이것도 역시 좀 어렵거든요. 자 근데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좌표 평면 위에 점이 있대요. 자 얘가 있는데 얘를 지나는 직선 중에서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인 직선 L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딱 읽고 일단 L을 구해보자. 자 그럼 내가 좌표 평면을 그려요. 좌표 평면 그려서 지금 3,4라는 점이 있으니까 뭐 3칸 4칸 가면 되겠죠. 여기 있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얘를 지나는 직선이 있으니까 우리는 직선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냥 얘를 지나면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얘도 얘를 지나는 애죠. 맞나요? 아니면 여기서 뭐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지나는 직선 자체가 너무 많은데 그 직선 중에서 어떤 제한을 가지고 있냐면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여야 된대요. 자 원점까지의 거리. 자 그러면 일단 원점이 여기 있거든요 얘들아. 자 얘가 0,0이네. 그럼 얘랑 거리가 최대라는 소리는 이런 거예요. 봐봐. 내가 만약에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 얘랑 거리가 여기 수직이라고 생각하면 3이죠. 자 근데 만약에 이 3을 기준으로 내가 왼쪽으로 더 틀었어. 이렇게 더 틀면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라는 사실을 일단 알겠어요? 괜찮죠? 그럼 거리가 이쪽으로 틀면 더 가까워져. 왼쪽으로 가면. 그러면 이 3을 기준으로 결국 거리가 일단 오른쪽으로 가야 될 텐데 또 한없이 갈 수는 없는 게 만약에 내가 거리를 오른쪽으로 쭉 틀었는데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거리가 똑같이 가까워졌잖아요. 그럼 결국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도 돼요. 아 그러면 얘가 거리가 최대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좌표 평면이 다시 있을 때 자 여기가 3,4 그리고 여기가 0,0인데 자 얘네들을 통과하는 직선을 하나 그려. 그럼 얘네들을 통과하는 직선은 유일하게 결정이 되죠. 두 점을 지나니까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랑 여기를 점을 지나는 직선이 무수히 많은데 거리가 최대가 되게 하려면 결국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서 수직인 구조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럼 수직인 구조가 나왔을 때 거리가 최대고 그 거리를 구해보면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냥 쓰면 되니까 아 거리가 5까지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죠. 그러면 내가 결국 여기서 빨강색이라는 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기울기 구해볼게요. 자 빨강색은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는 몇 분의면? 3분의 4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 y는 3분의 4의 x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지금 내가 구하는 노란색 걔가 뭐라고 했냐 문제에서 L이라고 했죠. 그럼 이 L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을 때 일단 3분의 4라는 기울기랑 수직하죠. 그럼 얘는 결국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4를 지나요. 그럼 얘는 3,4 지나니까 아 그럼 x-3 플러스 4구나 이렇게 되겠네. 됐니? 자 그럼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천천히 하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3의 x 자 이렇게 곱하면 4분의 9고 4랑 더하니까 4분의 9 더하기 25죠. 됐나요? 그럼 여기 4 싹 곱해가지고 우리가 정리 좀 해주면 결국 L이라는 방정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4 곱하고 넘기자. 그럼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25가 0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아 얘가 L이구나.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내가 L을 찾아줬는데 이 L이라는 애랑 또 뭐라고 써있냐면 자 원이라는 애가 있죠. 또 아 원도 있어. 근데 원이라는 애랑 또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네. 그럼 이제 이런 느낌인 거 맞아요? 자 내가 원을 하나 그릴게. 자 원이 이런 느낌으로 있어. 이렇게. 자 중심을 봤더니 중심이 몇 컴마 몇이냐면 7,5예요. 그 다음 반지름 자체가 1이죠 지금. 됐나요? 근데 이제 외부에 직선이 하나 있는 거야. 이렇게 직선. 이 직선은 내가 구한 L이라는 직선이겠죠? 아 L이 이렇게 있구나. L은 3x 빼기 플러스 4y 마이너스 25가 0이다.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리가 최대래. 근데 누구랑 거리가 최대냐면 위의 점이랑 거리가 최대래요. 즉 원위의 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P인데 얘랑 이 직선이랑 거리가 최대인 애를 구해라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이 직선과 여기 있는 이 직선과
원점까지의 거리를 먼저 재요.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내가 이렇게 빨강색으로 D라고 쓸게요. 근데 이 거리 D에서 뭐를 빼주면 최소가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반지름 R을 빼주면 되죠. 결국 내가 찾아주는 최소값은 어디였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색칠한 거리겠죠. 이만큼. 됐나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찾고 있는 D-R이라는 애가 무슨 값이 될 거냐면 최소값이 되겠죠, 일단. 자, 근데 D라는 애는 이 직선과 7,5까지의 거리니까 계산 한 번 더 해야 돼. 자, 계산하자. 제곱해서 계산하면 5분의 자, 이렇게 계산하면 21이죠. 자, 쓸게요. 21. 이렇게 계산하면 22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결국 계산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5니까 얘는 5분의 16이 나와. 그럼 5분의 16에서 뭘 빼는 거냐면 반지름 1을 빼는 거예요. 그럼 반지름 1 빼주면 얘는 5분의 11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근데 내가 찾는 게 이제 10m인데 이 m 자체가 누구냐면 얘래. 야, 얘가 m이구나. 됐나요? 그러면 10m을 구하라는 소리는 결국 5분의 11이랑 10을 곱하라는 소리니까 내가 이제 답을 썼을 땐 답을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20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직선이랑 원의 위의 점을 계산했을 때 거리를 계산했을 때 언제 최대가 되고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이제 4번 했으니까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서술형 5번 문제 풀고 자, 라이브 때 우리 안 풀었던 문제랑 이제 뒤에 시크릿 문제까지 같이 풀 건데 자, 일단 마지막으로 서술형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서술형 5번은 일단 원이 있네. 그럼 여러분이 일단 원이 있으면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면 요 정도까지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원이 있으니까 당연히 원이라는 애는 중심과 그 다음에 반지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네 둘을 구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는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나와 있어요. 아, 5라고 나와 있네. 그럼 얘는 안 구해도 되고 그러면 중심을 구해야 되는데 점 두 개가 있죠. 그럼 이제 이거를 사실 이렇게 풀어도 괜찮은데 이거 잘못된 풀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만약에 내가 이제 저 원의 중심을 얘를 a, b라고 두자. 그럼 a, b라고 두면 이제 방정식이 y-b의 전체 제곱. 얘가 자 반지름이 5였으니까 25다. 자, 그리고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니까 각각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도 답은 나와. 답이 나온다는 소리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근데 계산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각각 넣어서 계산하는 것도 물론 훌륭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 구조를 보자. 이렇게 보자, 얘들아. 자, 얘를 지우고 자, 얘를 어떻게 해서 좀 우리가 중심을 빠르게 찾아 나갈 거냐면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자, 원의 성질. 근데 우리 원의 성질은 어디서 많이 배웠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많이 배웠죠.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이 계속해서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자, 내가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 자, 지금 이 직선,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직선은 원이라는 애를 두 점에서 자르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할선이라고 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를 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성질을 가졌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서 얘를 내가 수직으로 딱 내리면 얘는 이 현이라는 애가 수직 2등분이 된다라는 성질을 배웠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갈까,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10 빼기 4니까 6이고 그럼 절반이니까 3인 거 맞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시 점을 이어보면 반지름이 몇이냐면 5랬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얀색 길이의 길이는 5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길이가 5인데 여기가 3이네. 그러면 3, 5 여기 뭐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피타고라스 정리 중에 피타고라스 수 중에 가장 유명한 수죠. 아, 여기가 3, 4, 5예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결국 여기 4구나. 그럼 이제 얘는 일단 y좌표가 4야, 얘들아. 그럼 몇 컴마 4야 일단. 근데 x좌표를 구하려고 봤더니 여기가 4거든. 여기가 3이고. 그러면 4칸 가고 3칸 갔을 때가 이 중심의 x좌표니까 결국 얘는 몇이 되겠다? 7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내가 시계 계산 없이도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가볍게 구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얘가 25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어렵죠. 여기까지가 아니라 자, 여기서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그 P에 대해서 자, 이 멘트가 뭐지? OP의 길이가 정수다. 자, 볼게요. OP의 길이가 정수. 자, 정수. 자, 그렇게 하는 P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래요. 자, 그럼 OP라는 애가 일단 문제에서 나와 있는 그래프로 파악을 해보면 얘들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여기가 OP구나.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만약에 P라는 애가 여기 있으면 P라는 OP의 길이는 이렇게 되겠네. 자, 이해됐어요? 그럼 OP라는 애는 일단 정확하게 정해진 값은 아니지. 계속 변하는 애죠. P의 값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자, 실질적으로 OP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없겠죠. 그러니까 OP는 못 구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이 P라는 점은 어쨌든 원 위에 있거든. 그럼 얘가 한없이 길어지거나 한없이 작아지는 건 안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알겠니? 즉 P라는 점은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이 원 위에 있으니까 가장 길 때랑 가장 작을 때가 있을게요. 가장 작을 때가 있을 거야. 즉 최소 값이랑 최대 값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OP라는 애의 길이가 분명히 가장 작을 때도 있고 가장 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우리가 써보면 얘가 최소 값을 가질 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최대 값을 가질 때도 있겠죠. 그럼 얘를 먼저 찾아본다면 내가 가장 작을 때부터 가장 클 때 사이에 OP가 존재할 거니까 정수인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구해보자. 그럼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봐봐. 이거 선생님이랑 예전에 많이 했는데 우리가 원 위에 있을 때 원 외부의 점, 즉 O라는 점에서부터 거리를 재는 거죠. 그럼 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O에서 여기 점을 내가 이제 C라고 할게요. 자, 중심이니까. 그럼 얘는 최소값이 OC의 길이에서 반지름을 빼버리면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나요? 우리 아까 이거 직선이랑 했을 때랑 비슷하죠. 이번 점이에요. 자, 마찬가지. 그럼 최대값은 5에서 C만큼 간 다음에 거기서 반지름만큼 더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결국 OC의 길이에서 뭘 더하면 되겠다? 5를 더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하자. 자, OC라는 애가 있는데 OC는 아까 내가 7,4라고 했으니까 자, 결국 점과 점 사이의 거리고 좌표가 두 개 다 나와 있죠. 자, 그럼 49에서 16 더하면 되니까 여기 있는 애는 자, 최소값이 몇이 나올 거냐면 루트 65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최대값은 루트 65 뭐가 나오겠어요? 플러스 5가 나오겠죠. 자, 그럼 루트 65는 이제 몇 점 몇 정도 되는 숫자일까 생각을 해봐요. 8점 얼마겠죠. 88이 64니까. 그럼 얘는 8점 얼마에서 5를 뺐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점 땡땡땡 되는 숫자에서 OP의 길이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클 때는 얘가 8점 땡땡땡에서 5를 더한 거니까 13점 땡땡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즉 OP의 길이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길이를 세는 건 별로 안 어려워요. 그냥 하나씩 세도 되는데 자, 얘는 어쨌든 4부터는 포함하겠네. OP가 정수일 때는. 자, 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어디까지 포함하냐면 13까지는 포함하겠죠. 자, 그럼 얘 개수를 셌을 때 마찬가지 하나씩 세줘도 괜찮지만 자, 내가 등호가 둘 다 있으니까 계산할 때 13 마이너스 4 그 다음 하나를 더해주면 되니까 결국 자 10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답을 10개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일단 답이 틀리겠지. 자, 답이 왜 틀리냐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제 여기부터도 좀 헷갈린데 자, 내가 만약에 OP라는 애 길이가 4였어요. 4는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OP라는 애가 길이가 4라는 거는 자, 여기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만약에 길이가 4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랑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은 게 반드시 존재하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4라는 길이를 가진 애는 몇 개가 존재하냐면 2개가 존재해요. 그럼 마찬가지 5라는 애가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5. 그럼 이쪽에 와서도 뭐가 있겠어요? 5인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10개라는 값은 뭐냐면 4라는 길이가 1개 있는 거고 5라는 길이가 1개 있는 거고 13이라는 길이가 1개 있는 거니까 결국 우리는 구조를 봤을 때 몇 개씩 등장하냐면 2개씩 등장하죠. 그러니까 답을 10개라고 쓰면 틀리고 뭐라고 쓰면 맞는 거냐면 그러면 답이 일단 10인데 이 10이라는 애가 몇 번씩 등장하냐면 2개씩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20개다라고 쓰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서술형 5번 문제는 사실 객관식으로 냈으면 아마 잘 맞췄을 거예요. 10이라는 숫자를 안 주면 이거 왜 답이 안 나오지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더 했을 텐데 이게 서술형에 배치가 돼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판단이 잘 안 설 건데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랑 서술형 5번까지 했고 그냥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시크릿 문제라고 해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문제고 그다음 나머지 우리 안 풀었던 문제들을 언제 풀 거냐면 라이브 방송 때 풀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격수학팀 수학 강사 김현종이었습니다.